풍력, 태양광 이것의 시대라고 누구나 다 믿었어요. 이제 아닌 시대가 된 겁니다. AI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예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선언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원전 사업이 이렇게 뜨고 있는지랑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력은 갔다. 신재생? 예, 그렇죠. 풍력, 태양광 뭐 이것의 시대라고 누구나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닌 시대가 된 겁니다. 왜냐? AI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전기가 너무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던 거예요. 2023년 11월인가요, 그게? 예. 그때 나왔을 때까지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인공지능을 그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간단히 뭘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될 줄을 오픈 AI도 몰랐고, 오픈 AI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11월 달 2023년 11월 그 발표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전까지요. 주가가 별로였어요. 근데 그날 주가가 팍 치솟습니다. 이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또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데에서 추산해 놓은 걸 보면 기존의 전력 소모량 예측해 놓은 거 그것보다 한 30 내지 40%를 더 쓰게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기존의 그럼 태양광과 풍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감당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은 최근에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정전 사태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매우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끼면 발전이 안 되고, 그렇죠. 바람이 안 불면 또 발전이 안 되고, 뭐 이 굉장히 불안한 발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원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원전은 이제 나중에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안은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다 자기 전용 원전을 확보하려고 지금 다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전용 원전인 거예요. 지금의 전력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냥 일반 송전망, 일반 가구들하고 똑같은 그 송전망에서 그냥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받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언제 정전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기를 많이 쓰면 저쪽에서 정전이 될 수가 있고 자기들도 또 정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용 원전, 자기만 쓰는 원전을 만들자라고 해서 다들 저마다 이제 그걸 확보하는데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이 10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1시간당 100기가와트를 발전을 하는데 이거를 204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얼마냐? 대형 원전, 대형 원자로 300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코에 가서 원전 2기를 수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뭐 쾌거라 그러고 야 이건 무슨 불공정 계약이라고 뭐 야단 법석이 나고 그랬는데 그게 2기예요. 150배. 미국에서는 300기를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요? 2040년. 15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 계획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 미국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1979년 이후에 거의 원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원자로가 그 노심이 녹아내린 거예요. 1979년에. 녹아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대피하고 야단법석을 쳤는데 다행히 방호벽을 쳐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오중방어막인가 그런데 마지막 방어막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뭐 누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위험하구나. 라고 해서 그 카터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은 원자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원전 산업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한 80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웨스팅하우스고 뭐 이런 데들인 거죠. 하지만 새로 건설할 능력, 시공할 능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지아주가 그 보글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하나 가동한 게 있어요. 올해 초에 가동을 시작했던가? 아무튼 그런데 그걸 만드는데 15년인가 걸렸어요. 원전 한 기를 만드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뭐 그런 상태였죠. 이유가 뭐냐?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용접. 이걸 하려면 파이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용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고요. 실력자들이. 또 철근 콘크리트. 이거 양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방호벽, 그 경납고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가 최근에 그 HD 현대건설하고 서로 협약을 맺고 하는 이유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들은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미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누가 할 거냐? 300개를 누가 만들 거냐? 설계도는 미국이 그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시공하고 또 철판을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원자로를 만들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또 철근 그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씌우고 하는 거는 한국밖에 없죠.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네, 근데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두 나라한테는 그걸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디냐? 그럼 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파운드리 역할을 원전에서 하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예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이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시공하는 비즈니스가. 하나는 원자로를 만드는 거죠. 철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런 그 뭐라 그러나 반응로? 그걸 만드는 거.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를 둘러싸는 게 있죠. 거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원자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물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가 하고 있는 그 역할, 그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경납고를 만드는 그 일은 HD 현대건설, 뭐 삼성건설, 그 삼성종합건설인가요? 또 대우건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다 실력자들인 거죠. 네. 그럼 하나씩 좀 더 여쭤보면 태양광 풍력 같은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한계 때문에 이런 태양광 풍력의 아리백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건가요?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는 그 국제단체가 있어요. 영국에 있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표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회원사들이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 구글, 뭐 메타 이런 데들이 다 거기 그 회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나서서 다 원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그러고 있는데 거기 협력업체들한테 당연히 뭐 아리백을 하자고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수는 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사용료 일감의 약성 시장을 그럼 내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주계약자가 아닙니다. 시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수원은 주계약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전체 단일 프로젝트를 통째로 맡는 그게 한수원의 역할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설계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지금 한수원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계도를 가지고 밖에다가 수출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무슨 소리냐, 그거 다 우리 기술이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수원은 여전히 우리 기술이야 라고 한국에 와서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려서 협상을 하면 약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재권 무마용으로 뭐 그 2%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내줄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재권 문제가 해결을 안 됐다. 특히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APR 1400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이 특허를 갖고 있지 않아요. 특허 없어요.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특허를 신청해서 출원해서 당연히 특허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특허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그냥 돈을 쥐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 UAE의 그 원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SMR 기술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전망이 나오는데, 그럼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는데 거기 안 되니까 한국밖에 없다. 후보 국가도 없는 건가요? 저는 근데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 분야라기보다는 시공 분야일 거라고 봐요. 네, 시공 분야에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SMR 모델이 한 50개 정도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4개가 개발이 되고 있다든가 뭐 그런데 아직까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성공을 거둔 데가 없어요. SMR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SMR이 뭐냐면 소형 모듈 방식의 원자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하자면 지금 그 원자력 잠수함들 있잖아요. 핵잠수함. 핵잠수함 안에는 다 소형 원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건 군사 장비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요. 그걸 상업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상업용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조 원가가 확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그맣게 만들면 만들수록 발전 단가는 높아져요. 당연히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형으로 만들어야만 전기값이 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소형 원전이면 전기값이 무지하게 비싸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업용으로 하겠다고 50개가 넘는 그런 그 주체들이 지금 개발에 나선 이유는 이걸 모듈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듈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하나 딱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50개, 100개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듈인 거죠.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 반복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가격이 싸진다. 그래서 상업성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모델들을 그렇게 각자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서방 시장에서 성공한 건 없어요. 러시아에는 그 하나 지금 배 선박 위에 띄워놓은 이런 그 SMR이 하나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상업화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데가 유타에서 한 2년 동안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1차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원가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상업적인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아직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공을 한다면 누가 하겠느냐? 그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한국을 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왜냐? 설계도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설계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설계도를 실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창원에 있는 이 원자력 서플라이 체인들이고 그 핵심이 이제 두산의 에너빌리티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에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어디고 연간 수주 목표 달성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미국이겠죠. 이제 언제 SMR 설계도가 완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두고 봐야 되지만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원전에 대한 피로도 있지만 또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SMR 기업에 직접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원전 우리나라 업계에 새로운 또 플러스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거겠죠.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 미국 내에 지금 개발 중인 SMR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 먼저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한국이 설계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시공에서는 한국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한국 SMR 기술 제2의 뭐 TSMC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이를 위한 선결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한국이 믿을 만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지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미중 경쟁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거긴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경쟁에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데도 이미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기들도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잘 돼 있다든가 이미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거기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그래서 복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도 상당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서 붙는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본 쪽을 밀어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려고 하겠죠. 미국의 어쨌든 이런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표적으로 관련된 원전 기업은 결국 두산 엘리베이터 하나랑 또 다른 거 건설회사들요. 건설회사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 삼성종합건설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내 건설 시장이 뭐 아주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예,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또 안전기준 강화되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이게 정말 미국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300개의 원전이 지어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어질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300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사이에 뭐 사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건이 또 터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게 만약에 또 터진다면. 그러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죠. 사실은 챗GPT랑 AI가 터지면서 갑자기 신재생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듯이. 그렇습니다.